고창의 한 야산에 마련된 비닐하우스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전까지 검토되던 전주 효자공원 묘지가 공원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JTBC와 KBC가 공동 기획한 국민의당 대선 경선주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소외받는 호남의 발전을 위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고창의 한 야산 비닐하우스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망제기를 두고 무전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밤, 경찰들이 고창의 한 야산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덮칩니다. 5만원짜리. 의자 밑에와 찬장 아래에서 숨겨둔 뭉칫돈들이 발견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도박꾼은 모두 22명. 전주와 인근 전남 등지에서 온 원정 도박단으로 가정주부도 6명이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5, 60대로 한 번에 5만 원씩 걸고 육과 유판을 사용해 도박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현금 2천여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총책 아래 모집책을 두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 2~3명 단위로 사람을 모은 뒤에 인적이 드문 이곳 도박장으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주변에 망지기를 배치하고 무전기까지 동원해 경찰의 단속에 대비했습니다. 양쪽 양 입구에 차량 각 한 대씩 2대가 있어서 차량이 2명씩 지나가는 사람들을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 연락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모 씨 등 도박 혐의가 드러난 22명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사람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전까지 검토되던 전주 효자공원 묘지가 공원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전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축구장 60개 크기의 전주 효자공원 묘지. 10년 사이에 도심 외곽에서 중심지로 바뀌었습니다. 서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사이에 끼게 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7월 효자공원 묘지 문제를 공론화한 뒤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이전과 공원화 등 모든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까지 결론을 낼 예정인데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공원을 만드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를 찾기 어렵고 이전 부지를 찾더라도 주민 반발 등으로 이전이 힘들 거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원화는 분묘를 개장해 수목장 등 자연장지로 바꾸고 쉼터와 녹지, 체육시설 등으로 함께 쓰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그런 혐오감에 들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유지를 하고 시민들이 와서 그런 쉴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겸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공원화가 추진되면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묘 개장과 사유지 매입 등 사업비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2008년에도 공원화 방안이 마련됐지만 예산 문제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공원묘지의 공원화와 함께 화장시설 승하원은 시설이 노후된 만큼 새로 짓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반대 등으로 공원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JTBC와 KBC가 공동 기획한 국민의당 대선 경선주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들은 소외받는 호남의 발전을 위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치러진 민주당 토론회처럼 치열한 설전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 후보는 호남에 대한 예산과 인사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곳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인사차별, 예산차별 없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손학규 후보는 경기도지사 때 판교업 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킨 경험으로 호남에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에 제대로 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거지를 이 호남에 세우려고 합니다. 박주선 후보는 호남의 유일한 대선 후보라 지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시도지사 협의회를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를 2달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적어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현안이 뭐고 박 후보와 손 후보는 안 후보의 자강론을 공격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극우 보수를 뺀 세력과 연대가 필요한데도 안 후보가 자강론만 내세워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 진보 세력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강론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배제를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런 미적미적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또 자강론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한 뒤 연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민주당과의 연대를 거절했습니다. 연합정부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승리한 후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정당들과 논의한 다음에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자강론 공방을 빼면 어제 치러진 민주당 토론회처럼 후보들의 치고받는 설전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군산항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자동차 환적 화물을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적 화물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군산항에 한 달가량 머문 뒤 다른 목적지로 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군산항 자동차 수출 물량의 87%가 환적 자동차라면서 최근 목포항이 환적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크게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목포항의 물동량이 250%나 증가한 반면 군산항은 불과 5%만 늘었다며 목포항의 환적 화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비 감면과 항로 준설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주 태권도원과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태권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태권도원 주변에 야외 명상시설과 모험 체험시설, 태권 커뮤니티 센터 등을 갖춘 태권시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태권도 전문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태권도원 진입 도로 확포장 사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에 착공한 새만금 동서도로 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의 간선도로인 동서도로의 공정이 3월 현재 30%에 이르고 있으며 연말까지 47%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방조제와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를 잇는 총 연장 16.4km 구간으로 오는 2020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다음 달 고위 공직자와 학교장 등 2,400여 명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합니다. 평가 대상은 5급 이상 공무원과 교장, 교감, 행정실장, 그리고 교장, 교감 승진 대상자 등 모두 2,425명입니다. 청렴도 평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조사와 함께 세금 체납, 음주운전 여부 등이 확인되며 각종 심사와 평가에 반영됩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기계은행의 작업 면적이 한층 확대됩니다. 농기계은행에 참여한 도내 71개 농협은 올해 트랙터와 이양기 등의 작업 대행 면적을 지난해 26만 헥타르에서 30만 헥타르로 더욱 늘리고 모내기보다 저렴한 벼업 직파재배 면적도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난 500헥타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이를 위해 농기계은행별로 직파재배에 필요한 동력 파종기와 콩, 밀 등 밭작물 수확도 가능한 범용 콤바인 등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행 공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인도의 시설물이 시범적으로 철거됩니다. 전주시는 전동성당에서 시청까지 8달러 구간에서 전화부수 등 인도에 있는 시설물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기능이 비슷한 시설물을 통폐합하는 등 이른바 도로 비우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주군 소양면이 올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양면 등 전국 20곳을 올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소양면에 국민주택 8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농촌 읍면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주변 정비 계획을 세우는 사업으로 지난해 고창군 고수면이 선정됐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기온도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부 내륙 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에 머물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8도에서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포를 보이겠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